네, 안녕하세요. 1월 22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가 설날이라서, 요번 주가 1월의 마지막 스터디고요. 그래서 1월의 마지막 스터디 이제 이현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네, 생각을 합니다.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좋습니다. 보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위상수학으로 넘어와서 좀 하다가 해석학 내용 좀 하고 다시 이제 위상수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데요. 12강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위상으로 넘어가는데 어, 제가 위상수학 처음 들어왔을 때 덩어리를 왜 오픈셋으로 정의하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새해 첫날에 말씀해주신 구체화, 추상화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스터디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공유를 먼저 드리고 나서 12강 진도를 같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발표나 오늘 공유드릴 내용의 결은 약간 제가 공학 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서 공학자로서는 이 수학 스터디를 참여할 때 약간 어, 제가 이 수학 스터디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나중에 공학적인 거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제일 염두에 두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동성 선생님께서는 증명 하나하나도 좀 되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시고 넘어가는 반면에 저는 제가 진행하는 시간에서는 약간 정의 위주로만 짚고 넘어가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그런 결이랑 비슷해서 우리 스터디 팀원들 중에 수학 전공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학 전공이신 분들께서는 보기에 되게 당연한 얘기를 어, 한다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위상수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스터디의 흐름이 어떻게 느껴지고, 내가 나중에 만약에 가르칠 뭐 학부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뭐 나중에 어떻게, 어, 목표들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덩어리를 왜 오픈셋으로 정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불편했던 이유가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클로즈드 보다는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 클로즈드 셋은 딱 이제 원소들을, 원소들이 정해져 있고 이 원소들만 다루면 되는데 이게 오픈셋이 되는 순간 한쪽이 뭐 이렇게 오픈셋으로 정의되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이게 애매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써서 덩어리를 정의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사실 이 내용을 할 때 위상수학이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 접하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위상수학이 뭘 다루는 건지도 모르는 때였던 테라 찾아보니까 위상수학은 이제 수나 거리, 모양도 다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널 지기님께서 말해 주셨던 위상수학에서는 이제 우주에 있는 많은 것들, 혹은 심지어 우주의 모양을 이런 추상적인 덩어리들로 나타내서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때 예시로 들어준 게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찰흙덩어리 같은 거를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늘리고, 뭐, 줄이고 해서 만들 수 있으면은 걔네들끼리는 같고 그게 아니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떡같이 생긴 이 안에는 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호떡 덩어리 같은 거는 이 도넛처럼 생긴 애랑은 다르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런 빈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얘랑은 다르게. 그래서 이 호떡 덩어리는 이 세모나 표현이 너무 초등학생 같지만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모나 네모 덩어리랑은 같은 애들이지만 위상수학에서는 얘네들은 이 도넛이랑은 토러스랑은 이제 다른 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배운 것들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픈셋이라고 해서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다르다는 걸 집합을 통해서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위상수학에서 근방이라는 근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같다고 할 때 이 한 점을 잡고 얘 근방들을 얘 한 점을 이 세모 위의 한 점으로 매핑할 수 있고 이 세모 위에 이 점의 또 근방들로 얘 근방들을 이렇게 매핑하면 얼추 같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근방이란 그런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합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근방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가깝, 가깝다. 근방이니까 주변에 있는, 가깝다, 주변에 있다, 주변, 이런 개념이 일단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근데 나 자신은 포함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 근방이라고 하면 얘는 아니지만, 이 점은 아니지만, 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애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합에서 이걸 오픈셋으로 나타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나 자신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 제외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오픈셋으로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이 근방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오픈셋을 좀 더 명료한 애를 대신해서 얘를 갖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가깝다 주변이라는 이 컨셉은 집합에서 우리가 나타내려면 생각을 해보니까 순서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뭐 아메리카노를 살 때, 여기 점원이 이렇게 있고, 어, 내 순서가 가까워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 순서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꼭 위상에서는 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숫자나 거리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아, 내 순서가 가까워. 내가 뭐 이 사람보다는 이게 저라고 하면, 이 까만 머리가 저라고 하면, 제가 이 첫 번째 있는 사람보다는 두 번째 있는 사람이랑 더 가까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순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혹은 얘기했었던 뭐 순서가 있는 집합이나 아니면 뭐 이런 오픈셋이랑 관련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적당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집합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실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참 해석학을 통해서 실수가 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개념이 뭐 완비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속된 구멍이 없이 연속된 이런 덩어리를 나타낼 수 있는 애를 수로 정의한 애들을 이제 술수라고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것이 그것에서 이 가깝다랑 나 자신이 아닌 애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게 하나는 이제 임의의 양수라고 나타내어지는 이 입실론을 데리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베타라는 실수가 있으면 얘의 근방을 나타낼 때는 어 베타는 아니지만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 혹은 베타 플러스 입실론으로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다른 걸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수열을 가져와서 수열의 극한으로서 해서 극한으로 하면은 극한으로 다가가는 애들은 이 포인트 자체는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수들을 이제 나타내는 애들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배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봐보다 보니까, 어, 이게 우리가, 어, 제가 이 채널 안에 있는 다른 스터디들을 참여하면서 양자 컴퓨팅 스터디나 FPGA 스터디에서 이 이 그림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 카르노맵이라고 하는 애를, 얘는 이제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아직 이거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근데 논리 구조를 나타내 놓은 표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카르노맵. 어떻게 보면 얘는 숫자랑은 상관이 크게 없는 약간 추상적인 대상이죠. 논리라는 애들은.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방금 위상에서 배운 토러스 위에다가 그려놓고 이제 이 각각 해당하는 논리 구조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색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이런 제가 공학에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 논리 구조라든지, 뭐, 회로라든지, 이런 애들을 수학적 대상, 좀 추상적인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토러스, 위상으로 나타내 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도 좀 더 많이 우리가 이 공간을 탐색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런 체계들을 잘 마련해 놓은 실수 체계를 가져와서 이제 이 위상 공간이랑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잇는 것들을 스터디에서 배우고 나면 이제 실수 위에서는 우리가 함수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연산들을 쓸 수 있고 심지어 어떨 운이 좋으면 뭐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하려는 큰 그림이 있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위상을 하고 나서는 위상 수학에 들어오고 해석학을 할 때는 증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따라가는데 좀 버겁기도 했고 한데 약간 이 컨셉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봤던 어, MCT였나요? 제가 풀네임을 잘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MCT랑 이 오늘 나갈 어, 스프림과 이, 이 리밋으로 정의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라는 수체계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연속되는 수를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 연속이란 걸 표현하려면 되게 무한을 다뤄야 되고 그 무한이 가까운 뭐 어떤 수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그 무한이 가까운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실수해서 하나의 수를 다룰 때 약간 김남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해서 어떤 존재성을 보일 때는 그 실수의 수 하나 자체가 어, 숫자로 보면 숫자 하나지만, 아이고, 숫자로 보면 숫자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2.1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얘는 숫자로 보면 숫자 하나지만 얘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무한히 많은 수들의 뭐 수프리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 방향에서 오면은 그 반대 개념이겠죠? 그걸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이 리미트가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할 때에도 이게 그래서 결국에 리미트가 뭐 존재한다. 이게 존재한다고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실수에서 한 어떤 수를 가져올 때 항상 얘 바로 옆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체계가 이 연속된 덩어리를 설명할 수 있는 수체계다. 이거를 연결짓는 데 있어서 중요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김남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들도 그 부분이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오늘 계셨으면 좀 더 많은 코멘트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코멘트를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바로 오늘 또 재밌는 내용들 할 게 많고, 이태우 선생님께서 또 노트도 재밌는 질문들이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 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저 되게 오랜만에 스터디 참여해서 그리고 공부를 뭐 연속적으로 계속 못하고 있긴 한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기 그 아까 얘기할 때 순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 오픈셋이랑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네.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야 가깝다 혹은 주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합에서. 집합의 원소들을 두고 봤을 때, 음, 한 원소가 다른 원소랑 가깝다, 혹은 한 원소가 다른 원소의 주변에 있는 원소다를 얘기를 하려면, 어, 꼭 대소까지는 없어도 되겠지만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순서라는, 그러니까 뭔가, 네, 좀 어떤, 네, 음,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좀 더, 네, 와닿네요. 근데 사실 저는 역으로 위상 수학, 그러니까 위상, 이런 여기 이렇게 다룰수록, 이렇게 추상화될수록, 순서라는 것마저도 좀 중요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네. 저도 사실 이거 뭘 알고 한 얘기가 아니어서 수학 전공이신 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네. 수학 전공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뭐 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음.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에서는 약간 어쨌든 우리가 수열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순서라는 말이 좀 더 나왔다는 걸로 봐야 되나? 아무튼 좀 이건 저도 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게 있으면 A, B, C, D 꼭집점이 있으면 네. 얘가 위상수학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 사각형 모양이 A, B, C, D 순서대로 있든 뭐 꼭지점이 좀 바뀌어서 B, C, D 뭐 B, C, D, 음, A 순서로 있든 이런 거로 했을 때 사실 똑같잖아요. 뭐 음,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수열의 관점과 매핑의 관점으로 보면은 네, 순서라는 게 거기서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또. 이게 어쨌든 위상수학이라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좀 구체적인 값들을 빼고 추상적으로 해서도 볼 수 있는 뭔가 본질적인 프로퍼티를 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음, 좀 그거는 생각을 더 해보거나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집합의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순서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위상적인 대상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또, 네, 그렇네요. 이걸 뭐 회전을 하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포인트도 굉장히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게 그 순서도 그렇고, 아, 그냥 저 위상에 대해서 어쨌든 직관을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로 가깝다. 그러니까 근방이란 개념을 위해서 가깝다라는 이 개념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이 가깝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직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감이 되는 한 가지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은 이제 영어로 가까우면 near라고 하잖아요. near. 네. 그러면 near의 명사형은 nearness인가요? nearness? 이 모르겠네요. 예, 잘 모르겠는데 저도 nearness였던 것 같은데 그 음, 어떤 가까움을 직접 공리화해서 정의해서 어 네, 위상의 정의랑 필요 충분 조건인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깝다라는 관계를 정의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위상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위상에서 어떤 핵심이 오픈셋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동등한 어떤 관점으로 가까움이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공감이 됐고요. 일단 좀 정합적인 면에서 두 번째, 나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근방의 정의를 저희가 정합을 맞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음, 그, 네, 그 근방에는 일단 그 점 자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은 요구하지 않고요. 음, 보통은 이제 그 점을 포함하죠. 그래서 그 점의 정말 주변을 나타내는 어떤 개념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근방이 계속 언급이 돼서 모르겠어요. 위상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개념 중에 하나인가 싶은데 근방의 정의를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위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오픈셋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네, 때 어떤 P의 근방이라는 거는 어, 음, 어떤 집합인데 그 네, 집합에서 P를 봤을 때 P를 포함하는 그리고 그 집합에 쏙 들어가는 그런 오픈셋이 존재할 때 우리가 P 근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네이버우드 오브 P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P 주변을 포함하고 있는 걸 근방이라고 불러요. 그 주변의 개념이 지금 오픈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 그런 면에서 근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정합을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순서에 대해서는 좋은 직관인 것 같은데요. 하나, 이제 확실한 건 이제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순서가. 이게 음, 순서라는 게 사실 어떻게, 어디에서 이 순서라는 걸 이해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근방들을 모아두면 그 근방들에게는 순서가 있긴 해요. 그냥 단순한 저 포함 관계가 있겠죠. 근데 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상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점들의 순서를 부여하면 당연히 근방이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음, 가장 쉬운 예로 실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실수에 대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인터벌을 통해서 근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있는데 위상을 정의하는 음, 순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순서란 건 정확히 말하면 위상 공간의 원소들 사이의 순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거는 사실 필요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일 뿐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직관적인 면에서 제가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주장은, 그 근방들 사이, 근방 여러 개를 보면, 그러니까, 한 점을 고정했을 때 그 점의 근방 여러 개를 보면, 더 좁은 근방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음, 많은 점을 포함한 근방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 근방들의 모임에다가 순서를 적당히 줄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위상에서 어떤 뭐 순서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위상 공간의 원소에 순서가 부여돼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진도로, 네, 그 순서에 관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위상 수학이랑 별개의 얘기인 건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칙 연산 잘 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나서 그 정도의 수두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리수, 그다음에 실수, 그다음에 복소수 요 세 개 정도는 데려올 수 있잖아요. 사칙 연산 잘 되는 거 한해서. 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세 개를 다 그냥 감각적으로는 그래 달라 정도로는 음,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네, 다른 포인트가 각각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그 그 컴플렉스 넘버와 이제 리얼 넘버의 구분 차이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순서에 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 컴플렉스 넘버에서는 i하고 그냥 일반 리얼 넘버를 대소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실수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순서를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 순서만 가지고는 유리수와 실수를 구분할 수 있냐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유리수도 다 그 대소관계를 그 규정할 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수를 모으는데 0보다 크고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수들을 유리수 안에서 모았을 때 얘네는 맥시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다뤘어요, 스터디에서. 음, 그러니까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수를 그냥 끝없이 유리수가 그 덴서티하기 때문에 유리수가 계속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실수에서는 딱 저희가 루트 2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수로서. 근데 그 루트 2가 존재하냐에 대한 것은 이게 바로 컴플리트니스 액시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프리멈의 그 존재성에 대해 의존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유리수와 실수를 구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완비성 공률로서 그렇게 구분되는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진 형성이 잘 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유리수 그러니까 레이션 넘버, 리얼 넘버, 그다음에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오더 관점에서 그 컴플렉스 넘버와 리얼 넘버를 구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완비성 공리를 통해서 그 레이션 넘버와 이제 리얼 넘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도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쭉, 배운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다시 위상으로 넘어가면 훨씬, 네,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오늘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12강 원래 노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태우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들도 같이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누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히 그냥 림섭이라고 림스부로 읽는 아 것 림섭 같아요. 이거는 림임 림인프. 네. 림인프라고 합니까? 네, 림섭이랑 림인프를 이제 정의를 먼저 하고 네. 실수에서 정의되는 수열에 기반해서 이제 이 리미트 값들을 정의를 하고 이 관련된 CORM 하나 나오고 네. 이게 수열이 바운디드 돼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도 나오고 네, 이렇게 쭉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네, 넘어가서 해볼게요. 먼저 림섭 부분 정의 혹시 설명해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은 쭉쭉쭉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쭉 읽듯이 설명을 해볼게요. 그 실수에서 정의되는 어떤 수열을 가져왔을 때 이 수열에 인덱스를 부여를 해서
수열의 원소들을 예를 들어서 뭐 쓰면은 S1, S2, S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이 인덱스에서 1보다 이 인덱스가 큰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이니까 이 경우에는 전체 수열이 되겠죠. S1부터 시작한 전체 수열에 이제 수프리멈을 이제 A1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원소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되는 이 집합에서 수프리멈을 이제 A2 두 번째 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두 번째 원소로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을 해 나갈 때 NAN까지 지정을 해 나갈 때 임의의 인덱스 N까지 지정을 해 나갈 때 음, 그러면은 어, 이 AN 이 AN은 항상 실수의 범위 안에 있거나 여기에서 이제 무한대는 실수랑 구분해서 써주셨는데 실수의 범위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무한대가 된다라는 어,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음, 실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1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2까지 가는 실수들의 집합을 이런 수열로 봤을 때 이 S1을 1이라고 볼 수 있고 이 S2는 뭔진 모르지만 얘 다음에 인덱스가 붙는 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뭐 SN을 무한대개를 정의할 수 있겠죠. 2까지 정의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 이, A1은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애가 되니까 이제 2가 될 것이고, 얘도 이제 두 번째로 하면 2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안에서 제일 큰 애가 나오고, 어, 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어떤 큰 수부터 시작해서 이쪽 앞으로 나가는 애들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제 2부터 시작해서 2보다 바로 작은 다음 수 이렇게 나갈 텐데 이 A1을 인덱싱을 이쪽부터 시작하면 A1은 이제 2인데 A2는 그럼 2보다 바로 작은 다음 수가 되겠죠. 저희는 뭔진 모르지만 실수 중에서 그래서 얘를 수프림 오브 이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의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이거를 실수로 정의한다는 내용이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정의 혹시 연습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제가 좀, 제가 제, 네, 죄송해요. 말씀. 말씀해 주세요. 그 정의를 연습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 여기서 일단 어떤 실수 수열 SN을 생각한 다음에 그 네, 수열이, 그 수열에서 그 AN이라는 다른 수열을 또 다시 생각할 건데, A1은, 어, SN 수열에서 1부터 쭉 그 이상의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에 수프리멈으로 정의하고, A2는 S2부터 쭉 그 뒤까지 쭉 가는 그 모든 그 수를 모아놓은 집합에 수프리멈으로 또 정의해서 이렇게 쭉쭉 정의를 해서 A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하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이 AN이라는 수열이 처음에 모든 SN을 다 담았을 때 그 A1이라는 거는 처음에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스프링벌을 한 거고, A2는 S1을 빼고 나머지
대해서 스프림을 한 거기 때문에 A1, A2, A3를 갈수록 모노톤 디크리징이 돼서 이제 음, AN이라는 수열은 계속해서 점점 작아지거나 같아지거나 하는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내고 반대의 경우에서도 이제 BN이라는 수열을 정의해서 B1은 전체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SN을 다 모아놓고 그걸 인피멈으로 정의를 하고 B2는 S1을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쭉 해서 그것들을 인피멈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BN이라는 수열을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B1은 모든 걸 모아놓은 거에 인피멈이니까 이제 로어 바운드의 가장 큰 애였는데 거기서 B1을 빼고 나서 또 S1을 빼고 나서 로어 바운드를 재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지거나,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걸 통해서 모노톤 인크리징이다, BM은. 그래서 그 두 개의 수열을 가지고 모노톤 디크리징 하는 AN과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 어, BN을 가져온 다음에 그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에 의해서 이제 물론 바운디드가 되어 있어야 리미트 값을 갖지만 여기서 이제 최영지기님이 강조하신 거는 위에 A에는 R에다가 합집합해놓고 그 무한대 기호를 적어놓으셨고 B에도 R에 합집합해놓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적어놓으셨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S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도 절대 보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SN이 그냥 N이다. 그러면은 S1은 1이고, S2는 2고, S2는 3이고,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데, 발산하잖아요. 네. 플러스 무한대로. 그러면은 A1은, 전체 자연수를 모아놓고 수프리멈을 생각하라는 건데, 애초에 위로 바운디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프리멈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죠? A1을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 AN과 BN이라는 수열이 각각 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AN, BN이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제가 알기로 확장된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하나하나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같이 추가시켜서 그러면 약간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라고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A1, A2가 각각 이제 파이널한 값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노톤 컨버전스에 의해서 이제 리미트를 정의를 하는데 A의 리미트를 림숲 림습 SN으로 정의하는데 그 리미트 자체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피먼 몸의 AN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의는 그렇게 하지만 그 값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위로 바운디드가 안 돼 있으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림습의 경우에는 음,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 혼용하는 그런 정의라고 입니다. 아,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게 컨버저트가 안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확장된 실수로 표현을 해주신 거군요. 음, 네, 뭔가 더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굳이 이렇게 정확한 극한값을 갖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또 정의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리미트 슈페리어랑 리미트 인페리어죠. 요거는 어떤 실수열 AN이 SN이 있을 때 SN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SN에 어떤 내가 뭐 K를 잡았을 때 K 잡지 말고 N을 잡죠. 자연수 N을 잡았을 때
이 인덱스가 n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그 수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집합들의 슈프리멈을 지금 A, N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A, N의 모든 그 인덱스 n에 대한 인피멈 그거를 이제 리미트 인페리어가 아니라 리미트 슈프리멈 슈프리멈이 아니라 슈페리어 네, 단수니까 여기서 아닌가 슈프리만가 예 어쨌든 그게 그거죠. 어쨌든 그걸로 정의를 하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그러니까 리미트 슈프리멈의 정의는 슈프리멈 을 하고 거기다 인피멈을 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게도 우리의 AN이라는 수열이 감소 수열이 되니까 어, 단조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거를 리미트의 슈프리멈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림수비라고 좀 표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합선 이제 예 리미트 슈프리멈 얘기를 했는데 그 정합선에서는 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일단 정합을 맞추고 뭔가 더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어, 그래서 사실 이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다, 0부터 부분 말을 맞아. 예, 예, 네. 다, A1보다 살짝 작은 게, 바로 다음으로 작은 게 슈프리모? 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예, 네. 그, 그렇고요. 여기 무한대 추가한 거는, 이제, 여기선 굳이 확장된 실수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둔 게 아니고, 어차피 저렇게 둬도, 어, 예를 들어 뭐 비행 같은 케이스에서는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계속 고정되는 수열이 아닌 이상은 이제 안 되거든요. B1이 실수라면 그 앞으로는 계속 실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논의에 문제가 없는 거고 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원래 수열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피멈이 빼기 무한대라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넓게 잡은 건데 비에는 결과적으로는 디크리징이나 인크리징 조건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반화를 한 정의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또 코멘트 해주시거나 정의 연습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는 약간 머릿속에 그림으로 있어가지고, 네. 공유를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공유를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저 그럼, 공유를 잠시 멈출게요. 네. 음,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여기는 그냥 1번, 2번 인덱스 쓰기 위한 1번, 2번, 3번 이렇게 축이라고 볼게요. X축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1일 때 얼마 있고, 2일 때 뭐 얼마 있고, 3일 때 얼마 있고, 뭐 4일 때 얼마 있고,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되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되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수열들이 이렇게 찍혀 나갈 거예요, 점들이. 근데, 어, 1까지 포함한 게 이제 이 중에서 스프리멈을 잡은 게 A1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열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만약에 뭐 대충 요 위에는 안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맥시멈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없을 수도 있나?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이 중에서 맥시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맥시멈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A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얘가 이제 A1이 되겠죠. 근데 그 2번을 빼고 한 애가 A2인데 2번을 빼도 맥시멈이 지금 얘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1번을 빼고 한 게 이제 A2죠. A2 이렇게. 그럼 1번을 빼고 해도 이제 맥시멈이 얘기 때문에 얘가 계속 A1이 A2가 되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A2 점점점 가가지고 A3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아질 거잖아요. 그 중에서 또 큰 애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애들 얘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AK라고 하면 여기가 그러면 AK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얘도 얘보다 작으니까 뭐 AK 플러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열이 돼서 그래서 A1이 A2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 그래서 만약에 또 하나의 예시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n분의 1 같은 걸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수열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얘가 A1까지 포함한 거니까 얘가 최대니까 A1이 되는데 A2까지라고 치면 이제 얘를 빼고니까 얘가 최대니까 이제 A2가 되겠죠. 수프리멈이니까. 그렇게 쭉쭉쭉 갈 거라서. 그럼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크면 얘를 빼니까 작아지는 거고,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작으면 걔를 빼도 상관없으니까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 단조 감소하는 그 수열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단조 감소하니까 그거를 이제 극한을 취하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극한을 취하면 이제 걔가 이제 이렇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림숲이 되는 거죠. 림숲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데 얘를 뒤집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뭐 수열이 있다고 할게요. 그 값들이 그러면 만약에 A1을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을 봤을 때 최소인 애가 지금 얘라고 할게요. 그냥 일단 그랬을 때 얘가 A1이 되고 그리고 A2를 뺐을 때도 얘가 최소니까 얘가 A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그 아까 n분의 1 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n분의 1 같은 거를 보면 사실은 그래프를 찍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맨 처음 S1이 S2보다 작으면 계속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작으면 계속 커지는 거고,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뭐 크거나 같으면 계속 같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어, 얘를 이제 BN이라고 하면 이 수열을 BN이라고 하면 리미트 BN이 이제 림 인프가 돼서 이런 식으로 단조하는 그런 수열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는 공유를 끄고요. 네, 다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림으로 보니까 더 잘 와닿네요. 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의 관련해서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거나 코멘트도 좋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저 옛날에 림숲이나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완비성 공리를 쓰려면은 이게 모노톤하게 만들면은 이게 잘 보이잖아요. 극한들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스프리멈을 취하면 이게 최대값들을 다 뽑아내는 건데 집합을 줄여가면서 최대값을 취하면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전체 최대값보다 집합이 하나씩, 그러니까 원소 하나씩 날아가니까 네, 전체 최대값이 제일 크고 앞에 거 하나 빼면 최대값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숲들을 계속 취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모노톤한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극한을 구하기가 좋잖아요,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모노톤하게 가는 것들은 극한이 항상 뭐 이렇게 인피니티로 가든지 아니면은 극한이 존재해 버리니까 그 완비성 공리 때문에. 그래서 림숲과 림인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수열을 재배열을 해서, 물론 이제 재배열을 하는데 이게 무한대니까 그냥 맥스를 못 뽑으니까 숲을 뽑는데, 수열을 재배열을 해서 최대값들로 쭉 재배열 다시 하고 처음부터, 그다음에 최소값들로 쭉 재배열을 다시 해가지고 최대값들의 수열들을 이제 쭉 보기 시작을 하면 최대값들의 수열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고, 최소값들의 수열이 어떻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봐서 그게 차이가 나면은 원래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를 항상 반동하고 있을 거니까,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수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이제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면 그 전체 수열이 수렴을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열을 재배열을 쭉 해가지고 최대값들의 수열과 최소값들의 수열로 나누어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보면 얘가 이해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수열들이. 이게 되게 좀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건들이 막 왔다 갔다 그 사이즈가 이상하게 있으면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보면. 그 정리할 때 제일 작은 거부터 이제 차례대로 올려놓는다든지 제일 큰 거부터 이제 차례대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크기가 잘 보이잖아요, 보면.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그게 만나면, 무한대로 가서 만나면 그게 전체가 수렴을 하는 거고, 그게 만나지 않으면 아, 전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수열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눈에 이렇게 되게 잘 보이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음. 네. 코멘트 제 감사. 생각은 네. 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든 생각이, 제가 아까 이상하게 표현하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 실수는 우리가 물론 뭐 1.7 뭐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의 경우에는 이 저희가 지금 한 이런 애들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계속 수열로 다루고 있고, 이 수열이 이제 무한히 여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자연수 개수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실수 사이에, 그래서 이 실수를 나타낼 때 이쪽 방향에서 오는 애가 어,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진행되면 모노톤 디크리징이니까 림 서브로 지금 표현.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되고 있는지 알았어요. 방송 시작을 제가 안 눌렀나 봅니다, 아까. 혹시 이제 잘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수열의 수렴성을 이제 한쪽에서 확인하고 다른 쪽에서 확인하고, 어, 그 부분이 실수를 표현할 때 이 실수가 이런 수열의 한쪽에서 수렴하고 다른 쪽에서 수렴하면, 이게 만약에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그게 이 실수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거를 아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선 것 같아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정의 연습해보고 싶으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미연 네, 선생님 말씀이 네, 어떤 거냐면요. 실수의 완비성, 뭐, 그런 거 되게 좋죠.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해석학을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런 건 좋은데, 지금 미연 선생님 말씀에서는 이 림숲하고 림인피멈의 정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실 음, 슈프리멈과 인피멈 아니면 리미트 같은 내용으로도 충분히 설명하신 직관이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음, 림숲과 림인피멈의 정의를 읽어봤을 때
네, 핵심을 핵심은 뭐냐면 어떤 실수가 있어서 그 실수에 다가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게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건 정말 속빈 강정 같은 말이고요. 지금 이것의 핵심은 그 네, 리미트의 그 범위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리미트 그냥 단순히 다가가는 상황이 아니라 사인 x 같은 거를 보면 뭐 n이 네, 무한대로 갈 때 진동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 그런 놈들의 어떤 그 슈프리멈과 인피멈을 잡아서 그 범위가 어떻게 수렴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주는 개념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로 다가가는 상황은 사실 이 정의를 읽어보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의미를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일단은 정합이 맞춰지고 나서 이거를 의미를 음미하는 것이지 일단 음, 정의를 읽기도 전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대강 잡아놓고 그걸로 정의를 읽어버리면 사실 수학적인 그 어떤 써져 있는 거는 누가 읽어도 똑같은 걸 써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지금 그 어떤 실수의 완비성 뭐 하나의 수는 뭐 다가가는 수열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만 이거를 아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음, 결국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사인 n의 리미트 슈프리멈이 뭐냐, 사인 n의 리미트 인피멈이 뭐냐. 그러면은 뭐 방금 배동성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n분의 1의 수열을 보여주셨는데 n분의 1은 사실 리미트만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리미트 슈프리멈이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개념을 썼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의를 볼 때는.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던 거를 알려주셔서, 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사실 리미트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이 스프리멈을 씀으로써 어떤 이 안에서, 수열 안에서의 변화하는 이런 범위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 여기서의 더 포인트다. 그 정의에 적혀 있는 포인트다. 라는, 네, 네, 점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또, 지난번에 그 네,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네, 어떤 수열이 모노톤이고 그다음에 바운디드이면 그냥 수렴한다 였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뭐 모노톤이 한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근데 바운디드면 뭐 수렴할 할 것이고 만약에 음, 바운디드가 아니면 발산인데 근데 이 발산도 다이버즈 투 인피니티랑 마이너스 인피니티였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아닌 발산이 또 있잖아요. 네, 진동하는 놈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는 네, 근데 발산인데 인피니티도 아니고 마이너스 인피니티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렴하지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1과 마이너스 1을 진동하는 이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데이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으로서 지난번에 이제 모노톤 거기서는 그 발산 중에서 인피니티랑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닌 발산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흐름으로서 저는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흐름을 그냥 공유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정의 연습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정의, 여기 처음에 그, 그 저기 친해지기 선생님 노트에 써주신 거 말고 그 책 찾아서 보다가 다른 정의를 보게 됐는데요. 그게 2번, 제가 만든 노트에 2-1번에 적어놨거든요.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로 최는지기님의 정의랑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 정의가 좀 뭔가 직관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서, 음, 한번
말,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의에서는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는데, 그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이번에 나온 것처럼, 어, 어떤 S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서브 시퀀스를 잡았을 때, 서브 시퀀스가 수렴하는 애들을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는, 사실 그게 그렇게 부르는 건 다름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용현 선생님이 1하고 마이너스 1의 n승을 이라는 수열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계속 그 마이너스 1하고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수열은 발산하고 수렴값을 가지지 않는데 림수과 리민프가 둘 다 존재하거든요. 그 림수는 1이고 리민프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림수과 리민프를 어떻게 그렇게 정의했냐면 이 과정에서는 왜냐하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둘 다 클러스터 포인트거든요. 어, 왜냐하면 클러스터 포인트 물론 이번에 증명을 해야겠지만 클러스터 포인트 그 정의 설명 안 해요. 클러스터 포인트는 그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서 이미 입실론을 잡아가지고 그 혹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정의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3번에, 더 내려가시면 2 2.1에다가 정의를 적어놨거든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게 입실론을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잡았을 때 XN에서 X라는 클러스터 포인트 그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X로 수렴한다, X가 극한값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그 n보다 큰 부분에서는 입실론하게 다 들어갈 수 있다. 무한히 많은 수를 다 거기 안에 넣을 수 있다가 수렴의 정의예요. 극한의 정의였는데 여기서는 무한히 많은 n의 개수가 있으면 된다. 입실론 반경 안에. 그게 그 클러스터 포인트 정의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열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이 왜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느냐. 1 찍히는 게 짝수번마다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짝수를 모아보면 그게 무한계인데, 그 무한히 많은 개수의 짝수가 존재하니까, 그 1에서 입실론 반경을 잡더라도, 어느 입실론을 잡더라도, 무한히 많은 n에 대해서 그, 반경 입실론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입실론 반경 안에 무한히 많은 애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n을 딱 잡아놓고 그 이후부터 싹 다 들어가야 된다가 아닌 거죠. 그런 조건은 아니고, 그냥 무한히 많은 애들이 있으면 된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서브 시퀀스를 그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 수열의 서브 시퀀스를 짝수 번째 인덱스만 잡아서 하나 만들고 홀수 번째 인덱스만 잡아서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를 만들면 그 둘 다 수렴하거든요. 1과 마이너스 1. 왜냐면 1, 1, 1, 1이 내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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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음, 그래서 이러한 데피니션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를 이해했는데 림숲과 리민프의 정의는 림숲을 클러스터 포인트의 가장 최대값으로 리민프는 클러스터 포인트의 가장 어 스몰리스트한 값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클러스터 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무한히 내려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 네. 어떤 애에다가 입시론을 반경 잡더라도 거기다 무한히 많은 수를 때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그냥 N 같은 거, 그런 1, 2, 3도 쭉 무한히 올라가. 이런 애들은 클러스터 포인트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림숲을, 어, 모르자면 플러스 무한대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경우 조금 제외하면 플러스 포인트가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중에 가장 큰 애, 그 중에 가장 작은 애, 그를 림숲, 리민프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시퀀스가 수렴할 수 있는 애들의 리스트가 쫙 나온 게 클러스터 포인트들인데 그 포인트 중에 가장 큰 애랑 가장 작은 애를 림수 미민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 둘이 같아 버리면은 샌드위치 정리처럼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서브 시퀀스는 다 모든 클러스터 포인트는 다 거기에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로 X로 수렴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정의도 뭔가 이해하니까 왜 림 수업이, 그러니까 뭔가 좀 최대의 느낌? 그 수열에서 서브 시퀀스가 수렴할 수 있는 값 중에 최대. 그 수열에서 서브 시퀀스를 잡았을 때 수렴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최소. 이렇게 잡아서, 아, 그러면은 나는 어떤 수열을 갖다 놨을 때 얘네들의 서브 시퀀스를 막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서브 시퀀스를 수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대값과 가장 최소값을 정의한 거구나.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같아 버리면은 그 수열은 결국 거기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또는 그 서브 시퀀스의 수렴과 관련해서 실제 그 수열의 수렴성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수열이 X로 수렴한다? 그러면 그걸로 그 수열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서브 시퀀스는 다 X로 수렴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실제 원래 수열과 서브 시퀀스의 그 관계랄까요? 그런 것도 주어져 있으니까 서브 시퀀스들의 정보인 것 같아요. 이 림수, 미민풀. 그 뭔가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근데 어쨌든 채널지기님의 정의도 그 정의도 어쨌든 여기 다른 정의와 같은 거니까 그 연결점을 찾아서 이해를 하면은 뭔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아서 뭔가 그냥 소개 차원에서 한번 코멘트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들었던 그 다른 코멘트랑도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서브 시퀀스에 대한 정보라는 게, 네. 음,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시거나 정의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약간 저는 아까 그 이준호 선생님께서 네. 설명해 주신 거랑 그다음에 방금 이제 이태호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떠올랐거든요. 걔도 사실은 그 뭐죠? 왼쪽 그러니까 AN들하고 이게 인터벌들이 쭉 있을 때 AN들하고 BN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걔가 그쪽으로 수렴한다 이런 약간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이 수프리멈이 있으면 아 잠시만요.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그러니까 왼쪽이 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인터벌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인 건데 그 공집합이 아닌 것 중에서 사실은 그 왼쪽 극한하고 오른쪽 극한하고 같으면 이제 그쪽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아까 점 찍듯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대충 점 찍어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예시만 저 혼자서 잡아봐가지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수열의 극한을 그런 식으로 좀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랑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약간 정리가 아, 좀 안 되네요 아직. 네. 음, 이, 이거는 수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관한 얘기였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인터벌에 관한 얘기였어서. 그 인터벌 인터벌들의 수열이죠. 네 인터벌도 사실은 어떤 n번째 인터벌이 있으면 그 하한이 AN이고 상한이 BN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인터벌이 작아지는 인터벌이니까 그것도 네. 사실은 수열이 어떤 그 수열의 극한을 할 때 아까 클러스터 포인트 이렇게 수렴하는 거나 아니면 뭐 그림으로 그냥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네,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게 좀 떠올라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연결점이 둘 다 MCT를 써서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엔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렘을 이용해서 모노톤한 놈들의 극한을 찾아내잖아요. 둘 다. 이제 인터벌들의 시퀀스 오브 인터벌 이걸로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왜냐면 그러면 집합의 극한을 정의한다는 건데 그 상황은 아니고요. 인터벌의 끝점을 각각 잡았을 때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열의 극한을
MCT로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미지도 뭔가 클러스터 포인터에 이제 리미트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리미트 포인트의 집합 예. 그런 그 범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음, 혹시 정의 연습 더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코멘트나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 이 발음할 수 없는 분의 프로퍼티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라고 있습니다. 독일어, 아니요. 아, 독일, 그러네요. 네, 독일 분이셔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이거 V처럼 읽는군요. 바이어스트라스 프로퍼티. 혹시 이 성질 관련해서 코멘트 하시거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영상에서 잠깐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서 정확하게 그 음, 프로퍼티를 뭐다라고 이게 짚고 넘어간 건 아니었던 걸로 음,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에 리마크 부분 네, 쪽을 리마, 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리마크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열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수열이 만약에 바운디드 된 수열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수열이 이 수열의 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신 이게 m이라는 수에 대해서 바운드 돼 있다고 하면 m은 양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바운디드 돼 있다고 하면 이 수열은 이제 이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작고 m보다 작거나 임의의 n에 대해서 작거나 같으니까 어, 이 SN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AN과 BN, 이 인덱스들을 하나씩 빼면서 만들었던 AN과 BN, 이 모노톤한 애와 모노톤 디크리징한 애와 모노톤 인크리징한 애가 어, 이 AN도 이 범위 안에 있고 마이너스 M과 M 범위 안에 있게 되고 이 BN도 마이너스 M과 이 M 범위 안에 있게 된다라는 리마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던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렴하는 수열은 일단 바운디드인가요? 수렴은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은 네, 바운디드인가요? 맞습니다. 바운드입니다. 라고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convergent sequence is bounded라는 명제를 저희가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럼 저희가 자연스럽게 역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운디드면 그 컨버전트한가? 라고 했을 때 제가 MCT에서는 뭔 얘기 했었냐면 바운디드이고 모노톤이면 컨버전트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조건이 붙어서 컨버전트 한다고 했고 이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바운디드면 일단 그 어떤 수렴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는 일단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주는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분명히 바운디드죠. 1과 마이너스 1로 바운디드인데 수렴하진 않죠. 네. 근데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1만 보고 마이너스 1만 보면 얘네는 수렴하는 수열들이죠. 각각은.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로 현재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수렴한 수열은 바운디드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역방향을 생각을 하면서 MCT에서는 바운디드이면서 모노톤이면 수렴한다고 했고 그럼 그냥 바운디드 있을 때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했을 때 이 볼자노 바이어스 스트라스 이 프로퍼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 부분수열 잡을 때 네, 림숲하고 리민프 잡으면 되게 쉽게 잘 잡혀요, 보면. 그러니까 음, 림숲에서 처음 잡을 때 숲으로 쭉 잡히니까 숲이 네, 있으니까 그거에 입실로만큼 가까운 애들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걔들 가지고 수열 쭉 잡아버리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분수를 만들면 아마 그걸로 아마 증명이 될 것 같을 것 같거든요. 제가 증명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냥 음, 그래서 리민숲 리민프 하고 볼자노 바이어스 트라스 정리하고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컨버저스한 이 수렴하는 서브시퀀스를 림숲이랑 림 인프 근처에서 찾기 쉽기 때문에 언급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업이니까 이제 그거가 수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가깝게 하나씩 잡아가지고 내려가면 걔가 수렴이 음, 잘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어, 네,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네, 여기 노트에서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이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 네, 줄 한 줄 좀 더, 어, 좀 디테일하게 보는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첫 줄은 그냥 정이고, 어, 두 번째 줄도 뭐 같은 말이죠. 저 즉, 즉에 써 있는 거랑 그냥 같은 걸 써놓은 거죠. 근데 세 번째 줄에 이제 IE 해놓고 SN이 바운디드면 지금 AN하고 BN이 같은 바운드에 대해서 이제 바운디드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네, 게, 그렇구나, 뭐 그렇게 했구나, 라기보다는 직접 좀 하나하나 공부할 때는 좀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SN이라는 수열이 M에 의해서 지금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AN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AN은 그 SN의 치역의 어떤 부분이죠. 부분집합이죠. 그 부분집합의 슈프리멈이죠. 그러면은 그 SN이 지금 바운드되어 있기 때문에 SN의 치역의 부분집합들도 당연히 M에 의해서 바운드 되잖아요. 네, 그 뜻은 뭐냐면 그 집합들의 어, 어퍼 바운드가 M이라는 거고 로어 바운드가 마이너스 M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AN이라는 건 그 집합들의 슈프리멈이니까 집합들의 슈프리멈이라기보단 그러한 집합들 중 하나의 슈프리멈이죠. 그럼 리스트 어퍼 바운드잖아요. 그러니까 M보다 작거나 같겠죠, AN이. 음, 그리고 어쨌든 AN은 어퍼 바운드니까 로어 바운드인 마이너스 M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런 식으로 저 세 번째 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예, 이런 이 노트는 특히 조금 중간중간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좀 음, 만약 이 세 번째 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셨다면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네 번째 줄에 림숲 AN이 아니죠. 림숲 SN이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림숲하고 림피멈 존재하면은 거기로 수렴하는 정확히 말하면 저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그 림숲하고
임수배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직접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림숲이 바운드돼 있으니까 그러면 바운드된 어떤 곳으로 수렴한다는 건 이건 실수해서 수렴한다는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저 다 나갈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오늘 뭐 조금 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공부를 더 좀 더 해서 뭐 다음 네. 시간에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네, 의견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더 쉬고, 어차 다음 주 쉬니까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공부해와서 다 같이 또 이야기해보면,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용 선생님. 아, 그냥 노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가 어떤 수프리멈을 AN으로 치환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AN이 뭐였지?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냥 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음, 웬만하면 문자 치환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왜냐면 치환되면 뭐 식쓰는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긴 한데 저는 어느 순간 잊어먹더라고요. 내가 뭘 치환했는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노트 보다가 어느 순간 AN이 뭐였지? 그냥 다시 올라가서 스프리미엄이었지. 그냥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치환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저는. 음, 그냥 그렇다 정도로, 그냥 사견 정도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뒤에서 많이 헤매가지고 네, 네, 일단 그렇고 그러면 혹시 뭐 일단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네, 진행을 하고요. 네, 공유는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고 없으시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